8과 여기서 배울 내용은 뭐, 이고, 아니고 할 것이 있나 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8과와 뒤이어서 설명드릴 9과는 구문의 모양만 다를 뿐 사실상 의미는 같아요. 따라서 8과와 9과를 연속으로 설명드립니다. 따라서聽力, 듣기 평가 역시 8과와 9과를 통합하여 총 5문제로 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8과부터 보시죠. 첫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什么不得 다시 한번 什么不得 什么는 이미 기본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 그리고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인다고 했었죠.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와는 상관없는 뭐 그냥 이라는 별 의미 없는 감탄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什么 뒤에는 명사, 형용사 또는 동사가 놓여서 긍정과 바로 뒤에 뿌를 붙인 부정을 연달아 씀으로써 뭐뭐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습관적으로 를 붙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뭐뭐이고 아니고가 있겠어? 상관없다.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는 앞에 있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什么谢不谢的 뭐 고맙고 고맙지 않고가 있겠어. 상관없다는 이유죠?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된다는 겁니다. 我们都是好哥们 다시 한번 什么谢不谢的我们都是好哥们 뭐 고맙고 안 고맙고가 있겠어. 우리는 다 좋은 형제잖아. 친구잖아. 따라 읽어보시죠. 哥们 이 哥们은 북방에서는 통상 어를 붙여서 哥们이라고 표현합니다. 哥们 또는 哥们 어느 쪽으로 발음해도 문제는 없죠. 이 哥는 형이라는 뜻입니다. 먼은 복수형이죠. 따라서 형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통상 형제, 친구라는 의미로 의역해서 쓰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단어도 있죠. 따라 읽어봅니다. 兄弟 말 그대로 형제죠. 따라서 好哥们 또는 好兄弟는 모두 좋은 형제, 좋은 친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哥们, 好哥们, 북방에선 好哥们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죠. 또는 好兄弟, 이 표현은 서로 간의 우정이 돈독하고 친한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접근해서 에이, 哥们, 兄弟 이렇게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나하고 처음 보는데
왜 끄멀, 슝띠라는 말을 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한국어로는 형씨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즉 호객행위를 할 때 아저씨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이 형씨, 좀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끄멀, 슝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친숙하고 좋은 사이에 있을 때의 끄멀, 슝띠와 처음 만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끄멀, 슝띠는 다르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什么平等不平等的优秀的人应该得奖 다시 한번 什么平等不平等的优秀的人应该得奖 뭐 평등이고 불평등이고가 있겠어. 우수한 사람이 응당, 마땅히 得奖 상을 받아야지. 따라했습니다. 颁奖 颁奖 得奖 得奖 奖이라는 단어는 다음 단어의 줄임명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奖项 奖项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는 한자 하나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지만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같은 단어나 또는 연관된 단어를 붙여준다 그랬죠. 따라서 奖项 자체가 바로 상이 됩니다. 즉 颁奖, 得奖의 奖은 奖项의 줄임명이고요. 颁奖은 바로 다음 단어의 줄임명이죠. 따라했습니다. 颁发, 颁发, 나눠주다 라는 뜻입니다. 颁 자체가 주다라는 뜻인데 준다는 건 접혀 있다가 펴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는 단어를 붙여줘서 역시 짝수로 만들어준 겁니다. 즉 나눠주다 颁发라는 뜻이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颁奖은 颁发奖项의 줄임명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颁奖 하면 상을 주다인데 습관적으로 다음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典礼 典礼 이 典礼는 한국어로는 전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의식과 똑같은 뜻이 돼요. 따라 읽습니다. 典礼仪式 따라서 颁奖典礼 또는 颁奖仪式 하면은 상을 주는 의식이라는 뜻이 되니까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得奖 하면은 수상이 되는 거죠. 颁奖 시상하다, 得奖 수상하다. 颁奖典礼, 颁奖仪式 시상식이 되는 겁니다. 기왕 奖, 奖项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거죠. 따라 읽습니다. 一等奖, 二等奖, 三等奖. 다시 한번. 一等奖, 二等奖, 三等奖. 1등, 2등, 3등상입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쓰죠. 따라 읽습니다. 金牌, 银牌, 铜牌. 다시 한번. 金牌, 银牌, 铜牌. 파이는 패, 메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金牌, 금메달, 银牌, 은메달, 铜牌, 동메달이 되죠. 옛날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冠军, 冠军, 亚军, 亚军, 季军, 季军. 冠军에서 军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 표현은 옛날에 군대에서 행하던 의식임을 알 수 있죠. 즉, 군대에서 어떠한 대회를 열어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관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관이라는 단어는 월계관처럼 모자, 관을 뜻해요. 옛날에는 대회에서 1등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을 씌워줬죠. 그래서 관준이 1등입니다. 두 번째, 야준, 야준. 이 야는 버금갈 아자예요. 버금가다는 것은 1등과 같지는 않지만 1등에 버금가다, 약간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2등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요. 따라 읽습니다. 不亚于, 不亚于, 즉 누구누구에 버금가지 않다. 누구누구보다 밑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거의 비슷하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맞먹는다라는 의미로 쓸 때 不亚于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버금가다,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他不亚于你, 他不亚于你. 그는 너에게 버금가, 그는 너에게 많이 뒤처지지 않아, 거의 비슷해 라는 의미를 쓸 때 이처럼 不亚于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야준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난다, 2등이죠. 다음 따라 읽습니다. 季军, 季军. 이 찌는 계절의 계자인데 왜 중국인들은 3등이라고 쓰는가? 이것은 고대의 서열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음과 같은 서열이 있었죠. 따라 읽습니다. 보, 보. 이것이 첫째, 장남이에요. 우리 큰 아버지를 백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아버지의 한자어가 백부죠. 따라서 백부의 보가 첫째라는 뜻이고요. 둘째가 따라 읽어봅니다. 쫑. 쫑. 가운데 중자 옆에 사람이니까 즉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중간 사람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쫑은 둘째를 뜻합니다.
셋째, 따라 읽어보시죠. 수, 수. 이 수는 한국 발음이 숙자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를 일컬어 숙부라고 하지요. 그래서 셋째를 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를 찌, 막내를 얘기할 때 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을 받는 사람 중에 가장 막내다,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에서 찌, 이 서열에 쓰이는 표현을 가져와서 찌준, 상을 받는 사람 중에 마지막 3등이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괄호를 통해서 설명드린 이 멍이라는 단어는 역시 첫째인데 뽀, 백과 멍, 맹의 차이는 이 첫째가 본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냐 아니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냐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백은 본실, 정부인에서 낳은 아들을, 맹은 첩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을 뜻하는 거죠. 중국 고대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러한 단어들을 썼어요. 따라서 그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인지 첩에게서 낳은 자식인지가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三什么舒适不舒适的有床就行了 다시 한번 什么舒适不舒适的有床就行了 뭐 쾌적하고 쾌적하지 않고가 있겠어. 침대만 있으면 곧 되는 거지. 4什么豪华不豪华的能吃饱穿暖就好了 다시 한번 什么豪华不豪华的能吃饱穿暖就好了 뭐 화롭고 화롭지 않고가 있겠어. 능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 곧 되는 거지. 여기 하오화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 단어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小轿车 小轿车 이것은 차기 때문에 어떠한 자동차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럼 어떤 차일까요? 바로 이 찌아오가 보시면 왼편에 술의 거자, 술의 차자가 있고 오른편에 교자가 있는 글자죠. 이게 뭐냐면 바로 가마 교자입니다. 가마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귀족 계층들은 출타, 즉 외출을 할 때 그냥 걸어 다니지 않았죠? 남자들 말을 타거나 또는 높은 고관 대작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드는 교통수단에 앉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뒤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거나 어깨에 매서 다녔죠. 이게 가마죠. 바로 이 찌아오가 가마 교자이기 때문에 고급 차를 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세단이죠. 이 세단은 원래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즉 세단인 차와 세단이 아닌 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부각시켰어요. 다시 얘기해서 세단은 앞에 문 2개, 뒤에 문 2개, 그리고 트렁크까지 문이 5개인 차를 뜻했습니다. 즉 옛날에는 문이 5개인 차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보편화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를 일컬어 고급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단이라 그러면 고급차를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세단이 아닌 차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단이라는 단어를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小轿车 이거는 세단인데 요새는 잘 안 쓰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예문 5번 什么危险不危险的设计产品的事就这么定了 다시 한번 什么危险不危险的设计产品的事就这么定了 뭐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가 있겠어. 제품 설계의 일은 곧 이렇게 결정합시다. 여기에 띵은 바로 다음 단어의 줄임명이 되겠죠? 따라 읽습니다. 决定决定 자, 이렇게 해서 8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어서 제가 각각 2번씩 읽어드립니다.